100년 전 3월의 첫날, 이곳 서대문 형무소에는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친 3천여 명의 조선 사람들이 갇힙니다. 그러나 미처 가두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저마다 품고 있던 나라의 독립, 그리고 사람의 독립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만세를 부른 그날 움터서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역사가 된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12살 소년 때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으로 나라를 되찾은 감격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독립 만세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아주 작은 조그만 애국단체가 독립을 위해서 활동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바로 그것을 찾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하와이, 이 세 글자를 들으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고 마음은 절로 설렙니다. 열대의 푸른 바다, 꿈 같은 휴가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하와이는 다릅니다. 100년 전 일제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한 사람에게 하와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기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백범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의 자서전인 백범일지는 그 자체로 독립운동의 역사입니다. 특히 백범일지의 하고는 미주 각지에 흩어져 산 동포들이 당시 임시정부에 보낸 정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낯선 단체의 이름 하나가 또렷이 기록됩니다. 바로 하와이 애국단입니다. 1930년대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의 형편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곤궁함은 백범일지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기댈 곳은 해외의 동포들, 특히 노동자로 살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소망했던 미주 지역의 동포였습니다. 기울어져갈 운명의 우리 임시정부가 기댈 곳은 만주, 러시아, 일본, 미국 등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바로 붓을 들었습니다. 임시정부의 각박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독립운동 역사의 한 획이 될 아주 반가운 편지 한 장이 멀리 하와이에서 날라옵니다. 김구 선생 앞으로 편지를 보낸 사람은 임성우 선생. 하와이, 안창호, 임성우, 그리고 제시가 편지로 묻기를. 그리고 그 임성우 선생이 바로 하와이 애국단원입니다. 하와이 애국단. 이 단체는 1932년 2월 14일 임시정부의 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운 비밀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직에 참여한 8명 중 그 공적을 인정받은 인물은 임성우 선생과 현도명 선생 단 2분뿐입니다.
이분들 외에 나머지 6분들에 대해서는 이름만 겨우 알려졌을 뿐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혜준, 김경호, 김태정, 김성옥, 김형기, 김기순,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인들이 하와이 땅을 처음 밟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02년 1월 미국 최초의 이민자 121명 가운데 102명이 호놀룰루에 도착합니다. 그 후 약 7,000명의 한인이 하와이로 이주했고 이주한 대부분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와이에 흩어져 있던 30여 개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향했고 그것은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한 일터가 되었죠. 하와이 애국단원의 흔적을 찾기 위한 첫 여정도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와이로 향하는 배 안에서 이민자들은 그들의 이름과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적어야 했습니다. 오늘 만난 이덕희 소장은 그 명단을 일일이 살펴 모두 7,415명의 한인 이민자 명단을 작성한 연구자입니다. 선생님이 정리하신 그 명단, 네. 이민자 명단하고 네. 그 기록이 혹시 남아있지 않겠는가? 뭐 우리 임성호 선생이나 현명 선생은 알려져 있는 거고 그 외에 6분. 네. 김기순 씨는 36세에 1905년에 오셨네요. 네, 그분이 연세가 됐고요. 그다음에 김성옥. 김성옥. 네. 김성옥 씨가 여기 한 분은 36세인데 네. 결혼을 하신 분인데 이제 1904년에 오셨고요. 그다음에 김혜준 씨. 네, 김예준 씨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다 명단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기는 오셨습니다. 명단 중엔 동명이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준. 결혼을 했는데 혼자 와요. 다행히 성별과 나이 등 함께 기록된 정보가 있어서 오차의 범위를 좁혀갈 수 있었습니다. 86도 하세요. 그리고 마주한 반가운 이름들, 하와이 애국단원의 이민자 기록입니다. 애국단원이 거는 1935년, 40년경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게 호놀룰루 시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와히와라고, 그러니까 여기 그때는 그게 시골이었죠. 이 섬의 시골이었는데 그야말로 마을 사람들이 합쳤다고 그러는데 호놀룰루 시내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던 신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명단 그 이상의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 하나를 얻었죠. 그건 와이아와. 하와이 애국단원이 살았다는 바로 그 마을입니다. 큰 올리브 나무가 있어 올리브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리. 이곳은 1907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와이아와에 도착해 가장 처음 교회를 찾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고 자란 땅을 떠나서 타국으로 온 사람에게 외로움을 돌고 살 길을 찾기 위한 모임은 예나 지금이나 절실한 것입니다. 한인 이민 첫 10년 동안
하와이 곳곳에 세워진 예배당만 39곳. 사람들은 교회에서 한글과 영어를 배우고 타향살이의 고단함을 나눴습니다. 세월과 함께 희미해지는 옛일, 그 자취를 밝히는 일을 어떤 사람은 삶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김창환 원로 목사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아주 항상 반갑습니다. 이순재입니다. 목사님 고용 많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아주 정말 반갑습니다. 김창환 목사는 지난 1968년 우리말 예배가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이곳에 처음 부임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오랜 역사를 아는 유일한 분이죠. 사탕수수 농장에 이건 34년도 생일을 해네요. 지금 34년생이거든요. 네. 34년생이세요? 예. 저도 34년생. 그러세요? 네. 여기 두 사람만큼 나이 들어 교회의 긴 역사를 대신 말해주고 있는 오랜 사진과 문서들. 김창환 목사가 그동안 마을 곳곳을 다니며 직접 모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에 두 번째 단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안을 보시면은 더 옛날 사람들이 적혀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네. 생명록, 교인의 생년월일과 사망기록, 그리고 가계도까지 관련된 정보를 꼼꼼하게 적은 자료집입니다. 한인 이민 1세대들의 삶과 죽음의 기록. 이게 다 옛날 기법이네요. 장자. 네. 우리는 이렇게 안 씁니다. 아래 짜짜 아래. 예. 여기에 우리가 찾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현도명 씨. 계시군요. 예. 아, 여기 김경욱 선생님. 네, 김경욱 씨죠. 예. 현도명, 임성우, 김경옥, 김기순, 그리고 김혜준. 이들의 활동을 당시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애국단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임시정부에서 자금이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희생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도우셨을 겁니다. 하와이 애국단에 대한 기억 대신에 김창환 목사가 꺼내던 건 독립공채. 그 100불짜리도 있었고 500불짜리도 있었고 1000불짜리도 있었어요. 그럼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면 몇백만 불 그렇죠. 되는 거죠. 아마 3.1절 나고 바로네요. 바로 이제 임시정부에 자금이 필요할 때 쪼갤 것도 없는 살림이지만 따로 떼어 모아야 했던 돈. 그 흔적은 지금까지도 발견됩니다. 온 가족이 이사를 간 후 지금은 비어있는 집. 이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상자. 이 가족은 무엇을 두고 간 걸까요? 이거 메리 천 그분의 파일 박스예요. 며느리가 이 집을 팔고 얼마 전에 이사 갈 때 이걸 그냥 버리고 갔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찾아가 보면은 쓰레기처럼 다 쌓여 있어. 그래 그 쓰레기 같은 데서 뒤져가지고 그 지금 교회에 진열해 놓고 한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두고 간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들로 가득합니다. 아이고 별의별 것이 다 있네. 대한독립의연금을 제1차로 낸 그 영수증이에요. 이거는 10원, 25전. 10원이면은 그 당시에 사탕수수 농장의 월급이 한 달에 15불. 이 여자분의 월급의 반 이상 돼. 대한독립의연금 증서. 고된 노동의 대가로 받은 거의 모든 품삯을 이 마을 사람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돈도 많이 내셨어? 야 할머니 뭐 잡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돈 이렇게 다 내고 말이야. 할머니가 남기고 간 흔적은 그래서 독립을 위한 간절한 마음인 동시에 그 시기 한인들의 고된 세월입니다. 놀랍게도 그 많던 사탕수수 농장을 지금의 하와이에서는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한인들의 일터도 세탁소로, 목공소로, 수리점으로 하나둘 바뀌어 갔습니다. 사실 여기 전부가 이 사탕수수 밭이었는데 아마 요즘에 이제 지형이 변하고 용도가 변하니까 이건 아마 기념으로 조금 남겨놓은 것 같은데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야 이렇게 굵고 키도 엄청나게 크네. 아이고. 눈 찔릴래. 아이고 정말 강하고 억세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삶터가 변하고 일터가 변해도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일만은 멈추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오래된 사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누아누 추모 공원. 초기 이민 한인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와이아와 마을의 한인 1세대들도 대부분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와이 애국단원들의 묘지도 여기에 있을 거라는 소식에 낯익은 이름들을 찾아봅니다. 여기가 현도명 선생님. 현도명. 하와이 애국단원 중 임성우 선생과 함께 건국 훈장을 받은 미주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현도명 선생의 묘지와 멀지 않은 곳에서 또 한 분의 반가운 이름을 발견합니다. 김혜준이라고 우리 한글 쓰셨네. 여기는 요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1981년생이구만. 도착하신 게 1904년이니까 이때 23세였다. 그러면 1904에서 23세를 빼면 81년 맞네. 이 영어 쓸 때는 좀 이상하지만 김혜준 선생이 맞네. 이름뿐이던 하와이 애국단원과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글쎄 7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70년도 뭐 우리 항상 젊었을 때니까 그 전에 와피에 있으면은 찾아뵐 수도 있었겠지. 김혜준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약 50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무관심으로 흘려버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앞에 작은 꽃 한 송이 놓기까지 왜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묘지를 다녀온 후 잃었다 할 흔적을 찾지 못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유 목사님, 제가 오늘 기쁜 소식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예. 그 하와이 애국단의 네네. 김예준 선생님. 예. 선생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유 그러십니까? 예. 김창원 원로 목사에게서 김예준 선생의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김영호 씨.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는 왠지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Thank you. Okay, very much. Thank you for your time. Oh, my pleasure, my pleasure. I'm the first son of Kim Ye-jun. 한국 독립당 하와이 지부 간부였던 임성우 현도명 선생은 당시 올리브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김예준 선생도 마찬가지였죠. 5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한국에서 찾아오다니 아들은 오래전 사진을 찾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애써 떠올려 봅니다. Oh, over here. Where? Right here. And that little boy is me. Oh, Oh, a long time ago. That's many, many years. so your dad is smiling? Oh, I guess so. Yeah, I guess he is smiling. One very few times. My dad don't smile, and he's not. You don't talk back to him. oh. You know, you're from the old country. You know. 아버지는 엄격하고 인색하고 냉정했답니다. 김영호 씨가 어리둥절했던 건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임시정부를 도운 하와이 애국단원이라고 합니다. It did surprise me because I told my daughter, my father was a Korean patriot. I said, can you believe that? You know? 곧바로 아버지의 물건을 살펴봤지만 독립운동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I thought it was something out of it's like out of a movie. So I went to look for all my slides. I took slides before. So I looked through 5 boxes, nothing.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That's why I went to the bank. I went to the bank, I finally opened up, I got my birth certificate, and I wrote down exactly what I saw, and that's what I got. According to the birth certificate, when I was born, it showed that he was working as a laundryman, like I say, in the military base. 김영호 씨의 어린 시절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미군 부대에서 쏟아져 나온 군복에 파묻혀 살았죠. 세탁업으로 버는 돈은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I could never believe my father, he's so tight with money, you know, he's so stingy, you know, that he would actually shovel money to Korea. And this morning when I left, I said, Mom, I got to go to church because I'm going to talk to the people from Korea. I'll tell you all that. I'll give her details when I come home. Because I sit down and I talk to her, you see.